자주 안 받는 질문이긴 한데 맨발로 다니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린넨, 또 소창, 과일 중에서는 포도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학과 그림책도 좋아하고요. 바흐 음악, 그 다음에 밀레, 프리다 칼로, 또 르꼬르비지에라고 하는 근대 건축가인데요. 그분 작품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성당에서 이렇게 울려 퍼지는 파이프 오르간 소리도 좋아하고요. 손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 몽당 연필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봄나물,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문학 작품이 있는데 그 책도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많은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건데요. 숲, 책, 공동체입니다. 이런 세 가지 키워드를 제가 발견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새로운 배움이나 도전이 없이 매일매일 이렇게 안정적이고 반복되는 이런 삶이 되게 지루하고 끔찍했어요. 고작 삶이라는 게 일상을 유지하는 게 전부라면 어떡하지? 충격이 되게 컸고 생각만 해도 아찔했죠.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그대로 둔 채로 배움과 도전을 시도해 보았는데 둘 다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훨씬 더 갈증만 심해져서 일단 멈추고 돌아보니까 제가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 굉장히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아차리게 된 거죠. 첫 번째 숲을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교사셔서 되게 깡촌에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부임해서 돌아다니시니까 아주 작은 숲에서 놀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고요. 또 일찍 도시로 나왔지만 살아가면서 되게 힘들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잖아요. 이상하게 자꾸 그 장소가 떠오르는 거예요. 저에게 숲은 제가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어떤 원초성, 원시성 같은 거고요. 그것에 대한 어떤 동경이나 경외심, 그리움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숲은 제가 결국 궁극으로 돌아가 머물러야 할 본향과도 같은 시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숲은 세계이자 우주, 본향, 그리움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이런저런 숲을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책은 특히 Great Books라고 하죠. 그런 위대한 거인들이 남긴 텍스트인데요. Great Books는 선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지혜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죠. 이미 돌아가셨으니까요. 부모님이 교사셔서 집에 책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런 책들을 접하게 되었고 학교 공부보다 책이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교과서 밑에 문제집 밑에 책을 이렇게 깔아놓고 이렇게 슬금슬금 책을 이제 본 기억도 나고요. 저는 이렇게 책을 읽으면 글자가 영상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현실 세계 외에 또 다른 세상이 저한테 또 펼쳐진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역할을 옮겨다니면서 제가 다양한 삶을 살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여러 삶을 살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책에서는 그게 가능하죠. 그리고 실제 삶으로 마주하고 부딪히는 여러 궁금증이나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게 생기면 저는 먼저 사람을 찾기보다 책을 찾아보고 책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책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들을 수없이 배웠고 지금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물에 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인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책을 읽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공동체인데요. 저에게 공동체는 사랑이자 민주주의입니다. 어려서부터 늘 저희 집에 다른 선생님들이 같이 이렇게 하숙을 하셨고 방학이 되면 친척들이 계속 저희 집을 이렇게 오고 가는 그래서 우리 가족만 살아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저희 형제들도 되게 많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배움 공동체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실제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성향인데 실제 삶은 늘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죠. 그래서 왜 그럴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과 노동의 일부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또 일상의 민주주의를 이렇게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저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자유와 사랑,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저에게는 되게 좋은 배움의 장인 거죠.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열심히 제가 탐구하고 또 실천하다 보니까 그게 종합되어서 배움 공동체 숲나가 되어버렸네요. 숲, 책, 공동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발견하고 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쫓아가보자 해서 이를 탐구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는데요. 특히 이 중에 이제 책이라고 하는 게 저에게는 공기와도 같은 것이었죠. 잠시 걸음을 멈추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좀 지루해서 몇몇 독서 모임에 나가게 됐어요. 그때 헬렌 이어링의 조화로운 삶이라고 하는 책이었을 거예요. 자전적 수필이라서 어려운 책이 난이도가 있는 책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책을 잘 읽지 못했어요. 모임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이렇게 알거든요. 그래서 책 내용을 전체적으로 맥락적으로 잘 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책 내용보다는 그 사적인 이야기들을 책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막 늘어놓으시거나 또 책을 잘못 읽어서 이렇게 오해한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또 책에 근거하지 않은 이런 걸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되게 자의적 해석 등을 되게 많은 분들이 하고 계셨어요. 너무 이상해서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다들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난 머리가 좋지 않아서 책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라거나 또 난 기억력이 되게 나빠서 책을 읽어도 기억에 남는 게 없다 또는 눈으로 글자는 보는데 머리는 백지 상태래요. 그래서 읽던 곳을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이제 20대 중반이었는데요. 책을 읽으면 다 저처럼 다른 사람들도 책 내용이 다 영상으로 바뀌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내가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와 다르다는 걸 그때 처음 안 거예요. 되게 충격이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떠오른 질문이 그럼 그동안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책을 보고 그 어려운 공부들을 다 해냈을까? 이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들에게 저처럼 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도 됐는데 어딘가에 방법이 있을 거야. 나는 어쩌다 된 것 같은데 분명히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을 찾아서 수많은 곳에 문을 두드려 봤어요. 그런데 지식은 전수하는데 그 방법론을 책을 읽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은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많이 이제 방황하다가 제가 직접 독서교육도 전공을 하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나는 책을 읽는지를 구조화해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어떤 문해력의 이론과 실제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방법론을 지금까지 보통 지금 문해력이라고 하죠. 당시에는 문해력이라는 단어도 되게 생소해서 문해력이라고 말하면 그게 뭐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정도였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당시에는 읽기 전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을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는데 가르치다 보니 이제 숲나학교가 된 거죠. 저에게 영향을 준 책들은 굉장히 많지만 이렇게 책이라고 하는 독서 모임 또 책을 읽는 방법론, 책을 잘 읽지 못해서 되게 고통받는 사람들 이게 제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열심히 또 쫓아오다 보니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여서 어떻게 보면 책이라고 하는 게 제2의 제 삶을 살게 한 매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되게 열악해서 상가 2층 건물에서 시작을 했었고 더 처음에는 아파트 1층을 작은 도서관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학교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상가들을 이렇게 전전하다가 지금 그때에 비하면 되게 좋은
환경으로 옮겨오게 됐는데요. 그때도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학교를 많이 찾아주셨어요. 근데 역시 물리적 환경 때문에 절반 정도는 사실 돌아가시긴 하셨는데, 그럼에도 그래도 이런 교육을 해야지 하고 저희 교육을 선택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이유였을 것 같아요. 20, 30년 동안을 입시 경쟁에서 아이의 개성이 파괴돼 버리고 또 끊임없이 죽임의 삶을 살기를 강요받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선인들이 물려준 인류 문화 유산인 동서양의 어떤 그레이트북스를 통해서 선인들의 지혜를 배우고 예술에서 영감을 얻어서 더 좋은 인간, 더 나은 사회가 되길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때 부모님들이나 지금 부모님들이 저희 학교를 보내신 것 같아요. 물론 물리적 환경도 중요하고 좋아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다 가질 수 없다면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물리적 환경보다는 적은 수의 아이들이 선인들의 지혜와 예술적 영감, 그래서 그런 좋은 텍스트와 또 선생님들의 사랑 속에서 아이들이 배우고 자랄 수 있었던 인문적 그런 환경이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되게 지혜로우신 부모님들이시죠. 숨나의 진선미는 중세나 근대 초기 때 유일하고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선미 탐구하고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던데 이미 그런 건 해체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부분의 진선미는 여러 가지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탐구하고 지금 찾고 있는데, 진선미가 여러 가지라고 해서 거짓이나 옳지 않은 것 혹은 추한 것이 진선미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짓이나 옳지 않은 것, 추한 것들을 자유롭게 사유하다 보면 결국 진선미의 방향 감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하나인 그걸 찾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소중한 삶인데 우리의 삶을 거짓이나 불의한 것, 추한 것 위에 정초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선미를 탐구하는 과정이 삶의 과정이자 또 스스로 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설 수 있어야, 즉 자생력을 갖춘 사람만이 또 공생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자생력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인류의 문제 또 이야기가 있는데, 인류의 문제는 어떤 거시적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또 영웅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인류 문제는 곧 나의 문제가 쌓여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인류 문제는 곧 나의 문제이고 내 문제가 곧 인류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비 문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행한 모든 행위들은 결국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요.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표준화되어야 경쟁이 되잖아요. 그래서 표준화된 것을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절대적 기준에 통과를 하게 만드는 게 경쟁이어서, 이게 이런 조건이 컨디션이 안 갖춰져 있으면 되게 불공정하다고 말하는 게 경쟁이어서 이건 결국 유니크함을 다 잃어버리죠. 그래서 똑같은 인간을 계속 요구하는 그 기준에 딱 맞는 요구되는 인간들을 배출하는 게 경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런 기준으로 경쟁에서 내가 우위에 서는 게 아니라 남과 다른 게 있는 거죠.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건 경쟁력이 될 수 있는데, 남들도 다 할 수 있는 똑같은 것은 사실 경쟁력이 하나도 없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실은 경쟁력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 차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유니크함이라고 하는 게 경쟁력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고유성이라고 하는, 유니크함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학교 교육의 장점이 전인 교육이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전인적이기도 하죠. 지정이라고 하는 게 골고루 발달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인적인 커리큘럼이 제공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걸 다 잘할 필요는 없어요, 실은. 또 우리 학교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이유가 이걸 다 잘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노출을 다 해보는 거, 이 아이가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난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니까 바깥의 기준을 들이대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가지고 태어난
어떤 잠재력과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내주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인문사회 자연과학과 예술, 수신까지 다양하게 제공했을 때 그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은 여기에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반응을 하는 게 다 달라서 색깔이 다 달라져요, 애들이. 그래서 똑같은 애들이 아무도 없고 이렇게 또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내가 싫어하고 잘 못하는 것도 애들이 어느 정도는 해요. 어느 정도는 하고 또 이 중에서 더 잘하는 게 있는 것이죠. 이게 저는 그 유니크함이자 경쟁력이라고 보거든요. 저희 학교는 5세 아이부터 시니어들까지 이렇게 나이를 막론하고 공부하는 곳인데요. 제가 참 보람을 느낄 때가 저와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배움을 통해서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또 자신만의 삶의 방향을 더듬더듬 이렇게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볼 때 그때 가장 보람있고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늘 교육자여서 먼저 배워야 하고 또 학교는 배움이 구조화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끊임없이 배울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움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참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이 거창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꿈이겠죠. 문해력과 그레이트북 이 교육이 저는 보편화되는 것이 제 꿈이고요. 이게 보편화된다면 결국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문해력 수업과 그레이트북스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꿈을 갖게 된 거는 요즘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기도 하지만 하나이들이 다 이렇게 생명체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다 소중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아이들이 태어나서 최고의 교육을 제공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버러치 교육이 가장 오래되고 또 검증이 된 인류 최고의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레이트북스를 공부하려면 체계적으로 문해력을 배워야 하거든요. 그래야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문해력은 유전이 되거나 저절로 그냥 생기질 않아요. 가르치고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아이들이 국가의 지원으로 무상으로 문해력 수업과 리버러치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숨나학교가 우리나라 최초의 초, 중, 고등학교 리버러치 교육기관인데 지금은 되게 미약하고 작지만 이 땅에서 잘 자리 잡아서 역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